오늘 발표할 내용은 숄더 MRI로 숄더 MRI에서 봐야 되는 기본적인 구조물들과 그와 관련된 질환들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엑시알 뷰, 코로날 뷰, 사지탈 뷰로 순서대로 나갈 것이며 먼저 엑시알 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슈퍼리얼 쪽에서 보이는 것은 AC 조인트인데 AC 조인트를 보면서 AC 조인트 관절면이 많이 닳아있진 않은지 시그널 체인지가 있는지 커져 있지 않은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AC 조인트 아스리티스를 평가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게 있는 경우에 임핀지먼트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스 아크로미알레라고 견봉골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변이가 인구의 5%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아크로미온이 프리 아크로미온, 메소 아크로미온, 메타 아크로미온 등이 원래 이렇게 유압이 되게 되는데, 유압이 안 되는 경우에 골유압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있으며, 원래는 보통은 인시덴탈하게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 코라코 아크로미알 아치를 좀 좁게 만들 수 있어서 임피지먼트에 유발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서 SST 텐던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텐던의 엑시스와 머슬의 엑시스가 평행한지를 봐야 됩니다. 다음은 사진과 같이 머슬 엑시스가 노란색 화살표인데 텐던이 머슬 엑시스와 평행하지 않는 경우에 SST 텐던의 태어가 약간 있는 걸로 의심해서 코로날 뷰를 볼 때 더 유심 있게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체스트 텐던이 제자리에 있는지 봐야 하고, 그다음에 휴머럴 헤드에서 코라코이드 레벨에서 휴머럴 헤드의 포스테리어 쪽을 봐야 하는데, 이거에는 안테리얼 인스테빌리티나 디스로케이션이 있는 경우에 이 부분에 힐삭스 리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라코이드 레벨에서 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에서 코라코이드 레벨에서 포스테리어 쪽에 임팩트가 있는 경우에는 힐삭스 리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안테리얼 인스타빌리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서브스캐플라 텐던이 바이셉스 텐던을 제대로 감싸고 있는지 봐야 하고, 안테리얼 라바람과 미들 글레노이드 휴머럴 리가멘트를 봐야 하는데, 이 사진에서는 지금 안테리얼 라바람과 미들 글레노이드 휴머럴 리가멘트가 둘 다 보이게 되는데, 가끔 가다가 안테리얼 라바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인구의 한 2% 정도 안테리얼 라바람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것을 보고 안테리얼 라바랄 티어라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안테리얼 라바람이 없는 경우 보통은 글레노이드 포사에서 1시에서 3시 방향이 없게 되는데, 이게 없는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미들 글레노이드 휴머럴 리거멘트가 두꺼워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버포드 컴플렉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경우는 태어가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사지탈 뷰에서 같이 봐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IST 텐던과 안테리얼 라바람을 같이 봐야 하고, 여기서는 안테리얼 라바람이 태어를 볼 수 있는데, 아까 사진과 다르게 지금 여기서는 안테리얼 라바람이 조금씩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라바람이 없는 게 아니고 찢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지탈 뷰에서 찢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벤카트 리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안테리얼 인스타빌리티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날 뷰입니다. 코로날 뷰에서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는 것은 코라코 클라비큘라 리가멘트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라코 아크로미알 리가멘트가 있는지 볼 수 있고, 먼저 포스테리얼 쪽으로 가면서 수프라 스캐플라 너브아 베인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AC 조인트를 평가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엑시알 뷰에서 AC 조인트를 평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C 조인트가 관절 면에서 시그널 체인지가 있는지, 비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아크로미온 쪽에 스파가 생기지 않았는지, 이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스파 스피너투스 텐던을 누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임핀지먼트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또한 아크로미온이 클라비클에 비해서 밑으로 내려가 있는 로우 라잉 아크로미온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임핀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라코 아크로미알 리가멘트가 두꺼워져 있는 경우도 SST 텐던을 누를 수 있고,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바이셉스와 라바람 컴플렉스인데, 이것이 찢어지는 경우가 슬랩 테어가 됩니다. 슬랩 테어가 오른쪽 사진에서와 같이 시그널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서브라비랄 리세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서브라바랄 리세스는 보통 1시에서 11시 방향에서 나타나게 되고 슬랩 테어는 2시에서 10시 방향에서 나타나게 되므로 이것을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서브라바랄 SS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변이이고 슬랩 테어는 이제 병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바이셉스와 라바랄 컴플렉스의 타입은 총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타입은 이제 왼쪽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라바럼과 카틀리지의 그 간격이 아예 없는 경우, 그래서 지금 조형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타입 2는 이제 라바럼과 카틀리지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 경우, 타입 3는 좀 더 큰 공간이 있는 경우가 인디케이트인데, 이 경우에 서브라바랄 리세스 정상적인 변이이고,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슬랩테어와 구분했을 경우에는 서브라바랄 리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널 체인지가 이제 메디알 쪽으로 나타나게 되고 슬랩테어 같은 경우는 라테럴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라바랄 리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진이 스무스하고 보통은 3mm를 넘기 어렵습니다. 슬랩테어 같은 경우는 3mm를 넘을 수도 있고 마진이 이레귤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라바랄 리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셉스 앙커를 항상 같이 그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숄더 MRI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코로나 뷰를 통해서 SST 머슬과 이제 텐던에 이상이 없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제 SST 텐던에 약간의 이제 시그널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마일드하게 시그널이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SST 텐던에 이제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는 디제너레이티브 텐전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시그널이 많이 증가된 플루이드처럼 많이 증가된 경우에는 파셜 테어로 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완전히 이제 플루이드처럼으로 보이는 것은 이것은 풀 thickness 테어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inferior glenohumeral ligament와 이것이 anterior posterior band를 통해서 만드는 axillary recess를 봐야 합니다. axillary recess 같은 경우는 저희가 frozen shoulder, 즉 유착성 피막염을 진단할 때 보통 임상적으로 이제 진단을 하지만 영상에서도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이제 관절 조형술을 하는 경우 관절 조형이 안 되는 경우를 이제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단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사진에서 스카가 생긴 후 이제 굳은 경우 이제 조형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MRI 영상에서는 이 부분이 좀 두꺼워지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유착성 피막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경우는 이제 인프라스피나터스 텐던을 볼 수 있는데 인프라스피나터스 텐던과 스프라스피나터스 텐던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스프라스피나터스 텐던은 평행하게 가게 되고 인프라스피나터스 텐던은 이제 비스듬하게 가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야 되고 이 경우에 이제 여기에 손상이 있지 않는지 테어가 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 포스테리얼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슈머라이 헤드 쪽에서 힐삭스 리전을 볼 수 있게 되는데 XR 뷰에서 본 것 같이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나머지 로테이터 커프 머슬을 확인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사지탈 뷰입니다. 사지탈 뷰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로테이터 커프 머슬의 이제 강도를 봐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수프라스피나터스 머슬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케플라 Y 뷰를 통해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와 아크로미온의 사이를 잇는 선을 이제 탄젠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탄젠트 라인을 넘지 못하는 경우 탄젠트 사인 파지티브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머슬 아트로피가 있다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라바럼을 봐야 되는데 아까 XRV나 코로나 뷰에서 본 것 같이 정상적인 변이와 헷갈리게 되는 경우 사이탈 뷰를 통해서 이게 테어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바이셉스 텐던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크로미온을 확인하게 되는데 아크로미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스포가 보이진 않는지 아니면은 아크로미온 같은 경우도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타입을 4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타입은 플랫한 경우, 두 번째 타입은 콘케이브한 경우, 세 번째 타입은 고리가 있는 경우, 이제 네 번째 타입은 컨벡스한 경우인데 이제 MRI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1, 2, 3, 4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타입 3나 4 같은 경우에는 임핀지먼트의 유병률이 더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지탈 뷰에서도 SST 텐던을 보게 되고 여기서도 손상이 있지 않는지 테어가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테이트 커브에 대해서 각 그 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좀 더 봐야지 이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코로나를 뷰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만 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엑시얼 뷰에서 나온 부분도 있고 또 세이탈 뷰에서 나온 부분도 있고 그걸 서로 비교해서 봄으로써 더 정확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테스 마이너 타이트니스 같이 온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발을 벌면서 이 T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T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난 이벤트가 엔테리어 캡슐이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거고, 엔테리어 캡슐이 흐물해지면서 실제로는 임핀지먼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포스 캡슐 타이트니스, 그다음에 엔테리어 캡슐 릴리즈 되면서 임핀지가 시작되고, 인트라이드 익스트라이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레브럴 디제너레이션, 힐삭, 이렇게 엔테리어 인스테빌리티가 오니까 결과가 오는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레브럴 디제너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과정으로 병원을 성명을, 그러니까 과거처럼 구조적인 임핀지, 그 다음에 중간에 있었던 인스테빌리티, 로테이터 커프 인스테빌리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그 많은 것들이 포스 캡슐 타이트니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논문들을 제가 조금 모아봤는데요.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치료가 포스테리어 캡슐을 릴리즈하고 엔테리어 캡슐, 인페리어 캡슐을 릴리즈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손상받은 락시티가 생긴 엔테리어 캡슐의 어프로치 두 가지를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병 자체를 관점이 이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